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주트입니다. 자, 부자가 되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나폴레온 힐 저자분의 자기계발서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나폴레온 힐 저자분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이었던 책이라고 해요. 출판사는 국일 미디어이고요. 자, 이 책을 벗기면 이렇게 양장으로 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책의 내용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부자가 되리라. 근데 이제 재산적으로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여기에 나와서 네,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22페이지에 보면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에 하나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긍정적인 정신 자세. 부라고 하는 거, 그 본질이 어디에 두든지 우선은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된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자연 풍경들 있잖아요. 달빛이라든가 하늘에 떠다니는 별무리들, 그리고 뭐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것도 우리의 재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재산 자체도 가족의 화목도 우리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 12가지를 이제 크게 나눠서 본다면 인생의 12가지 재산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정신 자세 요거 하나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 저자분께서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 또 건강, 조화로운 인간관계, 공포에서의 자유. 우리가 인생 사는데 막 가난에 대한 공포, 비난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심이 있다면 인생이 또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 또 성공에 대한 희망. 희망이 없다라면 살아갈 수 없겠죠. 신념의 힘. 그리고 베푸는 마음. 자선활동, 너그러운 마음씨. 자제심. 이해심, 경제적인 보장. 자, 재산 중에 이런 12가지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저희 창문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옆으로 조금 하늘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6시에서 7시? 요새같이 따뜻한 날씨에는 한 6시에서 7시 좀 넘으면 그때 해가 지면서 노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수업을 할 때 조금 열어놓고 그 노을을 즐기면서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때 커피 마시면서 수업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 힘을 유도해내는 7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 명확한 목표가 있다. 그럼 이것을 유도해낼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한 목표. 내가 뭘 할 건지 그냥 나 꿈은 그냥 이거야 이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 두 번째 조건은 성공은 동기와 동기들이 결합한 결과다. 그래서 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걸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떠한 동기부여. 그래서 더 하게끔 행동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간절한 열망.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서 성취 단계로 접어들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간절한 열망과 또 그것에 대한 계획, 목표, 이런 것들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각의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한번 계획 세워놓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실현하고 싶은 열망으로 발전되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 힘을 유도해내는 7가지 조건 중에 네 번째. 자, 만약에 간절한 열망이나 계획, 목표가 의식 속에서 이제 일어나며 그것을 실현하리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수반하여
즉시 잠재의식이 새겨진다.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새겨진다. 잠재력, 포텐셜. 자, 그리고 5번째 조건, 생각의 힘. 이 생각의 힘은 사람이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 생각의 힘을 통해서 무한한 지혜를 얻어올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생각.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자, 6번째 조건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입구와 같은 것인데, 신념의 정도. 내가 그것을 믿는 신념의 정도에 정확히 비례해서 그 필요에 응답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강력한 신념을 가지는 것. 그리고 7번째, 그런 절대적인 신념이 수반된 목표는 어떤 지혜의 한 형태이며 실행에 옮길 때 바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목표의 힘을 유도해내는 거. 첫 번째, 목표 세우고, 2번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내 자신에게. 3번째, 생각의 반복,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4번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 그래야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자,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생각의 힘으로 어떤 지혜를 이끌어 오는 거. 그리고 6번째는 그 정확한 신념의 정도에 비례해서 응답을 얻기 때문에 신념의 정도를 크게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명확한 목표 자체는 신념과 같이 수반되어서 실행을 옮겨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마지막이 실행 단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명확한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명확하게 글로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그리고 글로 쓴 다음에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읽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글로 쓴 다음에 계속 읽어보는 것. 그리고 또 그 명확한 목표 옆에다가는 기간을 적어 놓는 게 좋대요. 내가 원하고 싶은 1순위에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루어내겠다. 기간.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62페이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냐? 성공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녔기 때문에 생각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할까?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아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휘리릭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명확한 목표가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떠올릴 만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도 내주지 않게 된다. 왜냐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성공에 대한 확신,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베풀수록 얻을 수가 있다. 베풀수록 얻을 수 있다. 자, 일을 하실 때,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조금은 손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그냥 다 가지고 내가 다 준 대로 다 받으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내가 손해보는 듯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보충도 해주고, 책도 어쩔 때는 서비스로 한 권씩 나가고, 약간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베풀고
예를 들어, 나는 딱 얘한테 얼마어치만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음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 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고등학교 학생이 꿈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원하는 학과, 미래에 대한 계획, 가지고 싶은 직업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막 설레이면서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꼭 꿈을 잘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때는 꼭 일한 것만큼 다 받아 먹으려면 절대 그에 따른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은 어느 정도는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 내가 베푼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더 큰 보상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해서 114페이지에 보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성공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것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서 그들의 화려한 나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점이래요. 왜냐면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추구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시기심이나 질투,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됐지?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하는데 어떤 방식이지? 배우고 싶다. 무엇이든지 배워야겠다. 자, 143페이지에 배움이라고 해서 배워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배움이 나오네요. 자,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학생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 되게 중요하죠. 뭐든지 배우겠다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계속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끊임없는 배움.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평생 교육도 란 말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또 동기가 있어야 그게 흡수가 스폰지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목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을 필수 의무라고 여길 것이다. 자, 목표와 관련된 목표를 가진 사람. 그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그걸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수 의무인 거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식들을 내가 찾으니까 내가 얻어내고 내가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막 찾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신 사람을 찾아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조언도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신념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강하게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이제 신념,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어떠한 마음이겠죠. 신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1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단계가 좀 기네요. 14가지인데 그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어떤 거냐? 자,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우리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수업 시간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이제 무한정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소성. 정해졌어요.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딱 정해진 양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희소성의 개념이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문방구, 재벌이라면 가능하려나? 문방구. 통째로 가지는 것? 근데 그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선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꼭 반드시 한 가지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룰 수 없어요. 오늘 공부하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선택을 하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아마 똑같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처럼 지금 머리 아프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게 선택이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선택한 거 너무 잘했고 너희들이 한 선택에는 꼭 나중에 보상이 따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걸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은 대가로 무언가를 우리가 내주어야 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가로 무엇을 주어야 할지 결정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망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면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이, 기도 또한 이제 명상과 비슷한 개념인데 계속 생각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걸 내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내 자신에게 마음속에 말을 거는 거죠. 기도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속에서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것.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네 번째, 패배를 당했을 때. 근데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 많죠. 물론 여러 번 겪게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죠.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물론 여러 번 실패를 겪겠지만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런 패배는 테스트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패배한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 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저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혹시 시험을 못 봤을 때 좀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얘가 공부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좀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서 끝까지 하면 나중에 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신념을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상태를 가지는 거 중요하고요. 자, 여섯 번째,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적고 그걸 가지고 매일 묵상해 본다. 내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동기를 가지는 거, 동기와 많이 연관시키는 거, 이걸 꼭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인생 목표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목록.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내면 나한텐 어떤 기분이 들 거야. 그리고 나에겐 이런 점이 좋을 거야. 이런 것들 계속 내가 이루어냈을 때의 그 전율감과 좋은 점을 계속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해야 된대요. 실천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치어서는 안 돼요. 하루라도.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집에 어떠한 책이나 그림 이런 거를 주변에 가득 붙여놓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일 볼수록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불쾌한 상황으로 달아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부딪혀 보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나 이걸 그냥 피하고 싶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러시지 마시고 싸워서 이겨내겠다, 꼭 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끈기가 있어야 된다.
끈기, 끝까지 해내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 속에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해결책은 다 내 생각 속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이래요. 모든 사람의 이제 오늘의 상태는 어제 생각했던 결과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되는 열쇠는 다 내 머릿속 생각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키를 갖는 성공 철학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성공 철학이라고 해서 자, 그 중에 마음에 왔던 부분이 유쾌한 성격.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 즐겁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자세. 무관심이나 게으름은 정말 파괴적인 습관이라고 해요. 우유부단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것. 이런 성격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것.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 시간, 특히나 중요한 게 시간이죠. 시간을 막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시간이나 돈은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돈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252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명확한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걸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명 효과는 없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내 자신이 가장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시험을 망치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기회. 한 번 더 해보는 것. 한 번 다시 생각해서 그러면 그때는 실패를 하셨으면 방법을 바꾸시면 돼요. 방법을.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끝까지 가지고 자, 모두 다 부자 되시고 성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리뷰 했고요. 어제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거의 아침 5시에 자서 오늘 또 저녁에 시간이 어떻게 됐나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굉장히 멍한 상태로 피곤하게 리듬이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커피를 적당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자, 도서 리뷰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갈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